살면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문제죠. 머리를 따라야 할까? 아니면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까? 바로 이 오래된 싸움, 이성과 감정의 대결을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도덕적 선택의 순간, 여러분은 머리의 소리를 듣나요? 아니면 가슴의 소리를 듣나요? 이게 사실 우리 모두가 매일 겪는 갈등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양측을 대표할 두 철학계의 헤비급 선수를 링 위로 모셨습니다. 자, 청코너, 이성의 절대 챔피언 데카르트, 그리고 홍코너, 감정에 떠오르는 강자 흉입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자, 그럼 1라운드 시작합니다. 먼저 링에 오른 선수는 팀 이성의 대표주자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과연 그는 어떤 논리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한번 들어보시죠. 데카르트 철학의 모든 것은 사실 여기서 시작돼요.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그 유명한 말이죠. 그에게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 본질은 막 요동치는 감정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고 뚜렷하게 생각하는 능력, 바로 이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을 다른 모든 존재와 구분짓는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본 거죠. 그럼 데카르트는 감정을 아예 쓸모없다고 봤을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그가 정념이라고 불렀던 이 감정들 있잖아요. 뭐 분노나 사랑, 슬픔 같은 거요.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다는 거죠. 그냥 두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이때 이성이라는 아주 노련한 기수가 딱 나타나서 고삐를 쥐고 이 야생마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만 비로소 덕이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야생마를 길들이냐? 데카르트가 아주 구체적인 3단계 방법을 제시합니다. 보세요. 첫 번째, 일단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날뛰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요. 두 번째 단계가 핵심인데 이성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 화를 내는 게 과연 옳은가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판단이 섰으면 굳건한 의지로 행동을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현명하게 컨트롤하는 것. 이게 바로 데카르트식 도덕의 핵심입니다. 결국 데카르트가 생각한 최고의 경지는 뭘까요? 바로 이성이 감정을 완벽하게 다스려서 얻게 되는 마음의 평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고요한 상태. 바로 정신적 평온이었던 겁니다. 1라운드는 이렇게 이성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는 듯 보이네요. 자, 하지만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재미없죠? 2라운드, 팀 감정의 대표 선수 데이비드 휴미 등장합니다. 휴은 방금 우리가 들었던 데카르트의 주장에 아주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와, 이거 보세요.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며 또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이거야말로 휴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한 문장 아닐까요? 정말 도발적이죠. 데카르트는 이성이 주인이라고 했는데 휴은 정반대예요. 이성은 그저 우리 감정, 즉 가슴이 시키는 일을 처리하는 충실한 하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휴의 주장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도덕은요, 머리로 푸는 수학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냥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길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이성은 아, 저 사람이 다쳤구나 라는 사실만 알려질 뿐이에요. 그런데 아,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또는 안타깝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힘, 그건 이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 즉 감정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어때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럼 도대체 뭐가 우리를 그렇게 느끼게 만들까요? 휴은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공감에 있다고 봤습니다. 이게 휴 윤리학의 심장이에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쁨이나 슬픔을 함께 느낀다는 거죠. 친구가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누가 고통스러워하면 나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바로 이 감정적 연결, 이 공감이 어떤 행동은 좋다고 칭찬하게 만들고 어떤 행동은 나쁘다고 비난하게 만드는 도덕의 진짜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메의 도덕이란 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창한 원칙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인간들이 서로 감정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어떤 행동이 왜 선하냐고요? 간단해요. 그 행동을 봤을 때 우리가 공감을 통해서 그거 참 괜찮네 하는 기분 좋은 승인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지금까지 각자의 주장을 들어봤으니 이제 두 선수를 나란히 세워놓고 한번 제대로 비교 분석해봐야겠죠?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자, 도덕의 근거부터 보세요. 데카르트는 이성, 휴먼, 감정. 완전히 다르죠? 정념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데카르트한테 감정은 통제해야 할 대상이었지만 휴먼한테는 그게 바로 도덕 판단의 시작점이었어요. 행복에 대해서도 데카르트는 마음의 평화를, 휴먼은 감정적 만족을 이야기했고요. 진짜 모든 면에서 데카르트는 머리를, 휴먼은 가슴을 선택한 겁니다. 이 복잡한 논쟁을 딱 두 단어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카르트 윤리학의 핵심은 자기 지배입니다. 이성으로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죠. 반면에 휴움 윤리학의 핵심은 타자 공감이에요. 감정을 통해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거죠. 안으로 향하는 힘과 밖으로 향하는 힘, 정말 극명한 대비 아닌가요? 자, 이제 심판의 시간입니다. 길고 긴 대결이었는데요. 과연 이 머리와 가슴의 싸움,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판결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심판으로서 한 명의 손을 들어주기가 참 어렵네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감정 없는 이성은 얼마나 차갑고 비인간적이겠어요. 그냥 냉정한 계산 기계일 뿐이겠죠. 반대로 이성 없는 감정은요. 그건 그냥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혼돈 그 자체일 겁니다. 결국 두 철학 모두 인간이라는 존재의 아주 중요한 반쪽씩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한쪽만으로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데카르트와 휴먼은 서로 싸우는 적이 아니라 사실은 최고의 파트너였던 거죠. 데카르트는 우리에게 나를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고 휴먼은 우리에게 타인과 연결되는 법을 알려줍니다. 어쩌면 진정한 도덕이란 이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멋지게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있는 게 아닐까요? 자, 오늘 데카르트와 휴메라는 두 거인의 얻기 위해서 우리의 도덕을 한번 내려다봤는데요. 이제 마이크를 여러분께 넘겨보겠습니다. 이 기나긴 싸움을 지켜본 여러분의 도덕적 나침반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요? 머리인가요? 아니면 가슴인가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데카르트와 휴me, 두 계몽주의자들의 도덕적인 도덕의 기준, 선악의 기준 또는 선악의 근원에 관한 관점들을 비교해 보는데 뭐 아주 복잡하지는 않죠. 데카르트는 이성주의자답게 이성이 선악의 기준이고 이성을 통해서 선악을 판단하고 이성이 도덕의 기준, 근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감정을 이성이 잘 다스려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력을 키우고 그 의지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 덕을 실천하는 것이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죠. 거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경험주의자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성적 판단이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완전하지 않다. 말하자면 이성적 판단이 사람들이 다 공감하지 못하는 면들이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그냥 경험적으로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옳은 것, 선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로 결정한 것이 이제 휴메의 생각인 거죠. 휴메는 그래서 이성이 아니라 감정, 즉 인간의 감정이 이 도덕의 근원이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게 된 것이 처음부터 서로가 합쳐질 수 없는 세계관의 차이점 때문에 생겨난 건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둘을 잘 조합해내면 정말 도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구나.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노트북 LM의 정리가 정리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AI의 그 정리하는 그 기준이 바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대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맥락을 잘못 짚은 그런 상황이다. 즉, 이 부분은 이제 도덕의 근원에 대한 세계관적인 차이점을 드러내는 부분이지. 또 휴문이 이렇게 생각하고 데카르트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둘을 적당히 밸런스를 맞추면 더 좋은 도덕적인 관점이 나오겠다. 이런 식의 생각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맥락에 맞지 않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성이 이 감정을 잘 조절해서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따라서 도덕적인 이성에 따라서 의지를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옳은 도덕적, 윤리적 말하자면 행동 기준이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명확한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흉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틀린 점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바람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또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같이 대화도 해보고 휴메 생각이 옳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들어보고 싶기도 하네요.